조갑제닷컴 애독자 그리고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스위스 생모리츠입니다. 아침 7시입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좀 지내려고 했는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인들이 지난 5월 10일 선거 이후에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고 있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나오지만은 나머지 20~30%의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걱정하는 사람들은 연령층이 높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걱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 세대,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그 마음과는 다르죠. 그런데 지난 한 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인데 한국의 헌법이나 법치를 무시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거의 지속적으로 합니다. 상습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역사관을 담은 한국사 교과서를 개혁해가지고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몇 가지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인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간단하게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위대한 성취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원자력 발전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마치 원자폭탄처럼 위험한 물질이라고,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한 듯 앞으로는 더 짓지 않겠다. 더구나 짓고 있는 고리 5호기, 6호기를 공사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든지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이유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 수조 원이 들어가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켜서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서라고 해가지고 그걸 무슨 큰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사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란 게 그동안에 검찰 특검 조사로서 드러난 것 이상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되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되고 우병우 전 수석과 관계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보존되도록 정해놓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이 국가라는 것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조직입니다.
투명하게 알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비밀도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사귈 때도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비밀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비밀을 꼭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정보원이 지금 자기들이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공개하겠다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대한민국에 결코 유리한 것들이 아닙니다. 노무현 당시에 국정원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한 김현희 사건을 재조사한 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일이도 고이즈미 수상한테 사실상 김현희 존재를 인정한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은 북한 정권이 저지른 것이라고 확정한 사실을 국정원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폭파 사건은 국정원이 조사한 국정원의 대표적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걸 뒤집으려는 목적으로 재조사를 했지만은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산 낭비, 국론의 분열, 이런 짓을 또 되풀이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 미국, 일본 등 이 문재인 대통령과 비밀스러운 이야기,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국책, 작전, 준비, 때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 계획, 이런 것은 비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사무실의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폭로성 발표를 하는데, 이런 정부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비밀을 지키지 않는 친구를 어느 누가 도와줍니까? 저 친구한테 이야기하면은 말이 퍼져서 안 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법률 위반 이전에 국가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좀 선진국은 과거의 외교 문서라든지 국가 문서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충 한 30년 지나면 공개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변호사, 특히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한민국이 질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귀하는 국가를 해체할 생각인가? 법치를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가치관을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평화협정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한이 만들어낸 용어고,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노리는 전략적 용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 문제로 국제사회가
홍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 핵 폐기와는 별도로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을 임시정부로 보느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데 대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헌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국가연합 방식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국가연합이라는 말을 아직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연합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헌법 중에서도 핵심 조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국민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치, 헌법 위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수 없다고 링컨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헌법에 맞아야 됩니다. 6.15선언, 14선언은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6.15선언, 14선언을 따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 헌법이 내리는 명령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뛰어넘는 행동, 법률을 뛰어넘는 행동,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책, 이것이 지금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아마 대한민국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5천만 이상이 되는 여러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도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세계 5대 공업국에 들어가고 6대 수출국인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인구 5천만이면 큰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태리, 한국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난 7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대한민국을 만든 때 공헌한 전직 대통령, 특히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해에 손바닥보다도 적은 우표 하나 만들겠다는 것도 정권이 바뀌니까 확정된 계획을 취소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면종복배하고 배은망덕하는 이런 짓을 정부가 솔선해서 한다 하면은 이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를 넘어서 민족의 수치입니다. 한민족은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근사한 나라, 이 스위스. 한때 스위스를 우리는 강소국, 대한민국은 강소국 모델로 가야 된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위스보다 대한민국은 훨씬 더 큰 나라고 스위스가 부럽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은 한때 185개국 중에서 삶의 질이 12등, 15등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원수로 갚는 이런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이 생모리치에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